지난 5일 새벽, 경기 성남에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성이 전 연인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남성은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교제폭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습니다. 습격을 받은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곧바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3분 만에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접근금지도 막지 못한 교제폭력,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배제고 사태 옹호에 허지용이 작심 비판했습니다. 배제고 야구부가 경기 중 조롱성 구호를 외쳤습니다. 스타벅스 가야지 같은 5.18을 빗댄 표현이었습니다. 야구협회는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한 공직자가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했습니다. 허지용은 이를 두고 추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치인의 말이 지역 혐오를 잉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관련자들의 책임과 입법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검사 도중 갑자기 응급 상황에 빠졌습니다. 프로포폴에 미다졸람까지 추가로 투여됐고 산소 포화도가 78%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병원 측은 적절한 응급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뒤 고인 휴대폰행 검진 이벤트 문자가 왔습니다. 자동 발송이었고 유족 항해 뒤 중단됐습니다. 음주운전 논란으로 방송을 접었던 임성근 셰프. 경기 파주에 한식당을 새로 열었습니다. 무려 3층 규모의 대형 건물입니다. 1층은 짜그리, 2층은 갈비, 3층은 카페로 꾸몄습니다. 임 셰프는 정성과 최고의 맛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식대첩 우승과 흑백요리사로 이름을 알렸죠.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을 고백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확인된 음주운전만 4차례, 정과 6번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지난 2월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었죠. 이번 개업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섰습니다. 백종원이 대패 삼겹살을 최초 개발했다는 주장.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백 대표는 1993년 자신이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햄 슬라이서를 잘못 사면서 우연히 개발했다는 겁니다. 1998년엔 대패 삼겹살 상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유튜버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1980년대부터 부산 등에서 이미 팔렸다는 겁니다. 가맹점주는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유튜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 축구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34위의 수모. 홍명보 감독은 사퇴하고 정몽규 회장도 물러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벤버지, 파울루 벤투 감독입니다. 벤투가 차기 한국 대표팀 사령탑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신화의 주인공이죠. 한국 재임 시절 승률은 무려 61%. 최근엔 손흥민을 최고의 선수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침몰하는 한국 축구, 벤버지가 구할까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그런데 수사팀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이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앞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등 수사 내용을 미리 알려준 의혹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는 경찰 간부, 장모 경감이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로 핵심 증거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2명 전담팀을 꾸리고 감찰에 나섰습니다. 또 터진 눈 찍기 인종차별 논란. 이번엔 브라질 축구팬입니다.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일본을 꺾자 한 인플루언서가 눈 찢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시아인을 조롱하는 대표적 인종차별이죠.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사과 대신
계정 이름을 바꾸고 비공개로 숨었습니다. 앞서 멕시코 팬은 같은 행동 뒤 공개 사과했는데 말이죠. 서경덕 교수는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금값이 올해 들어 크게 떨어졌습니다. 2분기에만 13.4% 하락, 13년 만에 최악입니다. 금리 인상 전망이 금값을 짓눌렀습니다. 금은 이자가 없어서 금리가 오르면 매력이 떨어지죠. 게다가 투자금이 성장 자산으로 몰렸습니다. AI 반도체와 스페이스X 같은 테마로 말이죠. 달러 강세에 금 ETF에서도 개인 자금이 빠졌습니다. 다만 최근엔 반등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연준 의장의 덜 매파적인 발언 덕분이죠.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론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서남권의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섭니다. 무려 800조 원 규모, 서남권 투자의 핵심입니다. 입지는 광주군 공항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스카이닉스가 각각 400조 원을 투자합니다. 광주 군공항은 약 250만 평 규모입니다. 공항이라 평탄화가 끝나 있어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죠. 광주 도심과 KTX역이 가까워 인력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도로와 공항, 항만 물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정부는 매달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까지 두고 직접 챙깁니다. 요즘 일본에서 작아지는 삶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키와 인간관계, 소비, 주거까지 다 쪼그라들고 있죠. 일본 20대 남성 평균 키는 170.3cm. 한국 20대보다 무려 5cm나 작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유전적 상한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응답은 32%에서 10%로 급감했고, 소비도 AI 추천에 맡기는 선택하지 않는 소비가 늘었습니다. 집은 3평짜리 초소형 아파트가 인기입니다. 배경엔 잃어버린 30년, 장기 저성장이 있죠. 다만 일본 청년의 행복감은 오히려 높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을 겨눈 폭로가 나왔습니다. 공익신고센터 김영수 소장의 주장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방위병 시절 탈영했다는 의혹입니다. 1984년 약 7개월간 무단 이탈했다는 주장이죠. 김 소장은 이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 소장은 병적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장관 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소장은 주장이 거짓이면 처벌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의혹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이 예상됩니다. 분기 영업이익 90조 원을 넘볼 전망입니다. 성과급 충당금을 빼면 100조 원도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이번 분기만으로 작년 연간 이익의 2배에 육박합니다. 매출도 176조 원으로 역대 최대가 예상됩니다. 비결은 반도체, DS 부문이 이익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AI 수요로 CBM 등 메모리 초과 수요가 이어지고 있죠.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기술력도 회복했습니다. 다만 완제품 부문은 원가 부담으로 부진할 전망입니다. 올여름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항공료와 환율이 동시에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국제항공료는 1년 전보다 28% 넘게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2분기 평균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대에 들어선 겁니다. 한 직장인은 다낭 3박 4일 여행을 알아보다가 2명에 200만 원에 육박하는 견적에 취소했습니다. 설문에서도 휴가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45%를 넘었죠. 그래서 강릉, 부산 같은 국내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국내 숙박비도 올라 마냥 저렴하진 않습니다. 일본의 학교 건강검진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학생에게 속옷을 벗도록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서인데요. 정부가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라는 지침을 냈지만 기준이 애매해 학교마다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한 초등학생은 검진 뒤 큰 수치심을 호소했고 결국 학교 검진을 거부하고 외부 병원을 찾았습니다. 옷을 입고 검진하는 학교가 87%까지 늘었지만 노출 방식을 고수하는 학교도 여전히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료계 항변도 있죠.
가림막과 검진복 도입 등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요즘 황당한 신고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에 자기 몸이 찍혔다는 겁니다. 그게 사생활 침해라며 신고를 한 건데요. 주차장을 지나가다 우연히 담긴 것뿐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러다 길거리 CCTV도 신고하겠다는 거죠. 블랙박스는 사고를 대비한 정당한 기록인데요. 지나친 신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충격적인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유부녀 여경이 동료 유부남 경찰 2명과 불륜을 저질렀는데요. 그것도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에서였습니다. 휴게실과 회의실, 차량에서 미래를 즐겼고 흔적을 없애려 청소원에게 돈까지 줬습니다. 한 명과 관계가 식자 또 다른 동료와 이어간 환승 불륜이었죠. 남편이 SNS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며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고작 정직 3개월 수준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대부분 해임됐는데 말이죠. 제19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나라 빚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가계, 기업 빚을 모두 합치면 6,515조 원인데요. 1년 만에 무려 280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국제결제은행, 바이스가 집계한 수치입니다. 부문별로는 기업 빚이 2,938조 원으로 가장 많고 가계 빚이 2,360조 원, 정부 빚이 1,217조 원입니다. 특히 정부 빚은 1년 새 9.2%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죠. GDP 대비 비율은 소폭 낮아졌지만 빚의 절대 규모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4대 강보, 정부가 해체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는 9월, 보처리 방안을 일부 공개하고 본격적인 제자연화 사업에 들어갑니다. 환경단체의 보존치 비판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건데요. 우선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부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해체 등 철거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보는 연구를 거쳐 연말까지 계획에 반영됩니다. 녹조 개선 사업도 2028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는 일정과 예산이 빠졌다고 지적했고 실제 이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